보통 금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고정금리, 변동금리라는 걸로 1차 나누었습니다. 보통 고정금리는 다 아실 거고 변동금리는 시장의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변동금리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의 대부분의 금리는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고정금리가 거의 없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은 거의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변동금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CD에 연동된 3개월짜리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리보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올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런던 은행 간의 대출 금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 금리가 됩니다. 리보 금리는 영국의 런던에서 은행 간의 대출 금리, 우리나라를 보면 콜 금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얘가 지표 금리냐? 미국이 경제의 중심지이기 이전에 영국이 여러분 사실 경제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런던이 금융의 메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영예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받는 대출 금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준금리가 리보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보금리에 플러스 알파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리보 금리에 플러스 알파가 크게 붙는 거고요. 반대로 신용 상태가 좋은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적용되는 지표 금리가 리보 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일수록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높은 금리에 적용을 받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성 예금 증서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변동금리의 대표주자 CD에 연동하니까 CD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안된 상품이고요. 무기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CD는 무기명이라는 특징이 갖고 있고요. 만기가 짧습니다. 1년을 넘어가지 않고 만기 시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양도성 예금 증서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고, 이 금리가 단기 지표 금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CD 금리가 수요도 별로 없고 시장을 반영하는 그 정도도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CD 금리에 연동하는 어떤 것들이 약간의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지적받고 있다라는 현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리의 종류라는 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는데,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명목 금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리는 다 명목 금리입니다. 은행에서 주는 내가 예금하면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 이런 또는 CD 금리, 이런 모든 금리는 다 명목 금리인데요. 명목 금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금할 때, 대출 받을 때 일반적 금리가 명목 금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실질 금리라는 게 뭡니까? 실질 금리는 존재하는 금리가 아닙니다. 실질 금리는요, 명목 금리에서 실제 물가 상승률 있죠. 그거를 감안한 금리를 실질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실질 금리라는 건 은행에서 주는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다시 정리해본 금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왜 실질 금리라는 말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 강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데 왜 사람들은 100%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기 때문인가요?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대로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실질 금리라는 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명목 금리를 받지만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 돈의 가치가 주는 것만큼 다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봐야지만 진정한 금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은행에서요, 명목 금리를
요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2%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명목 금리가 2%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 여러분 3%가 발생한 거예요. 2%에 내가 돈을 맡겨서 금리를 받았는데 물가가 3% 오른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금리를 받았을 지언정 내 원금의 가치가 1% 하락했다라는 결과를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뜻이고 내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난 때이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줄이고요. 실물 자산의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투자도 저해되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는 그런 동반된 문제점들이 계속 따라오는 형태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